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케입니다. 불과 크로아티아어 자막이 찍힌 예고편이 유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정식 루트로 톰 크루즈의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 미션 임파서블의 7편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촬영이 많이 미뤄지고 방역 프로토콜 안 지키는 스태프들한테 소리 지르고 자비까지 써서 코로나 검사 로봇 2대나 촬영 현장에 배치하고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은 다 했던 토명이 깎고 빚고 찍어낸 소중한 이 영화의 첫 예고편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Fighting for the so-called greater good are over. 아이고, 시작부터 커트 오지게도 쪼개놨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일사파우스트,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무리가 보이죠. 위치는 아랍에미리트로, 이유는 정부에서 제작비 중 30%를 리베이트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로코도 좋긴 하지만 아부다비나 두바이의 세련된 도시 경관과 사막까지 1타 쌍피가 가능해서 많이들 찍으러 가죠. 이어서 이탈리아의 로마 부감슛이 짧게 나오는데요. 이번 영화의 카체이스 지분은 로마에서 다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랑 피아트 509형이 신호 무시하고 달리고요. 그 다음은 베네치아에 있는 도제의 궁전에서 연회가 벌어지는 것 같고, 근데 옷들을 안 입으셨네요. 그리고 바이크를 타고 가는 요기는 노르웨이. 이어지는 기차 장면은 영국 더비셔 스토니 미들턴입니다. 이 영화 로케지는 4개국의 12지역이죠. 코로나가 진짜 한창일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었다는 게 놀랍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들이 끼어 있습니다. 베네치아 도제의 궁전 연회장에서 괴한들에게 쫓기던 이단 헌트.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방패 없는 패기 카터가 사람을 패고 있네요. 이 영화에서 이름은 그레이스, 이단과 행동을 함께합니다. 이단이 소속된 CIA의 극비 첩보 부대인 IMF, 임파서블 미션 포스 소속은 아니고 경찰 또는 다른 조직에서 일하는 요원인데 어떤 계기 이후 뭔가 회의감이 들어 이 조직에 충성해야 할지 고민 중이고, 그러다 이단 헌트와 만나고 그와 여정을 함께합니다. 잠재력과 순수함이 동시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근데 토명이 업어치는 이 장면은 좀 그 다음 이단에게 일장 연설을 한 이 인물을 보면 미션 시리즈 팬들 소오름 돋죠. Kittredge, you've never seen me very upset. All right, Hunt. Enough is enough. You have bribed, cajoled, and killed, and you have done it using loyalties on the inside. 이름은 유진 키트리지. 1편 이후 27년 만에 첫 컴백입니다. 나머지 대사들만 빠르게 볼게요. This is our chance to control the truth, the concepts of right and wrong for everyone for centuries to come. You're fighting to save an ideal that doesn't exist. Never did. You need to pick a side.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면 냉소적이고 자비심이 없고 편협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 유진 키트리지는 1편에서 이단 헌트의 상관이자 책임자로 이단 헌트가 요원 명단을 빼돌린 일명 두더지라고 의심하나 결국 이단 헌트에게 참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이단이 두더지까지 잡아버리는 게 1편의 주요 플롯이었습니다. 이후 슬로우 모션으로 치고받고 연애질하던 2편에선 앤소니 홉킨스가 연기하는 수완백 국장이 이단의 임무를 총괄했고, 6년 이후 로렌스 피시번이 연기하던 시어도어가 IMF 총재가 되는 동안 3편까지도 키트리지는 언급조차 안 되면서 사실상 시리즈에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만이 진실을 다 안다는 듯 비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뭔가 과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1편 이후 이 바닥을 뜨지 않은 채 이단이 있는 IMF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첩보 기관들을 거치면서 상당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중에도 이단을 계속 지켜봐 왔던 게 아닐까. 이단이 불가능한 임무를 해결할 때마다 증오하면서도 이단의 활약에 경탄하며 리스펙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키트리지가 1편 이후 7편에 나오는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 이단과 키트리지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가 이번 영화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의 적대감은 안 느껴져서 묘한데요. 어쩌면 이단이 현 상황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적대적 동맹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This whole operation was a moment. Yeah. 두 명의 샷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도 1편과 비슷하죠. This is our chance to control the truth.
가방을 든 인물의 배역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내엔 비슷한 옷을 입은 직원들이 가득하고 전부 타자기를 앞에 두고 있으며 좌측 끝엔 거대한 도크가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뒷 문짝을 시원하게 날려먹은 BMW M5를 모는 톰형, 스티어링 휠을 부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건 그레이스와 수갑이 채워져서 그렇고요. 스토리상 같이 있을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2단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그레이스를 빼오거나 하는 시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까 사막 장면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4인조 팀이 들이닥치고 일사 파우스트에게 열쇠를 받는 2단 헌트. 2단은 늦게 왔고 일사는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죠. The concepts of right and wrong for everyone for centuries to come. 기차 안을 걸어가는 이번 7편의 메인 빌런은 요즘 빌런 원툴인 DC 타이탄스의 데스스트로크, 넷플릭스 오자크에서도 악역을 맡았던 S.I. 모랄레스입니다. 쫓기는 그레이스의 모습, 로마 시가지를 험머가 박살내는 중이고 여기엔 가오겔에 나왔던 폼 클레멘티에프가 연기하는 또 하나의 빌런이 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나라 교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인데요. 차 뒤에 이탈리아 국기가 있으니 뽀린 것으로. 네. You're fighting to save an ideal that doesn't exist. Never did. 공항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뛰는 벤지와 쓸쓸한 눈빛의 루터. 미션 수행 중 무슨 일이 생겼고 이후 2단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아까 사막 시퀀스에서 에임을 위해 안대를 착용한 일사가 무장단체 같은 친구들을 퓨퓨 쏘고 모래 폭풍 속의 2단 헌트, 공격받는 잠수함. 오, 무기상 맥스의 딸 화이트 위도우가 나왔죠. 표정을 봐선 아까 베네치아 연회장에서 포위된 느낌이고요. 우측 뒤엔 아까 그 무서운 눈나. 말을 타고 있는 2단 헌트. 모래 폭풍이 잠잠한 걸 보면 사막 시퀀스에서 상황이 정리된 이후로 보이며 베네치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사의 격투신이 이어지고 또 로마 추격전인데 오우야, 문짝을 이렇게 해먹는군요. 한문철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문짝 날아간 M5 카체이식 몇 컷이 더 붙고요. 여기 또 그레이스가 나옵니다. 분량이 꽤 많아 보이죠? 오죽하면 지금 토명과 사귈 정도니까 영화에서 맹활약 및 노데스 확정입니다. 자, 이제 베네치아 시퀀스죠. 벤지와 루터, 일사 2단까지 있고 일사는 아까 그 격투 장면 복장과 같습니다. 베네치아 도제의 궁전으로 왔고요. 아까 배 타고 출발하기 전에 꽁냥대는 장면, 2단과 일사의 관계가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걸 보여주고 연회장에서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뭐 항상 하던 일 하는 듯한, 아직까지는 큰 위기나 동요가 없는 느낌이라 베네치아 시퀀스가 영화의 초반으로 보입니다. 헬기 앞에 서 있는 건 신규 캐릭터 제스퍼 브릭스입니다. 이렇게 파일된 사람들은 보통 주인공을 추적하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미션 임파서블은 원래 1966년부터 방영된 TV 시리즈였는데요. 그 대망의 첫 시즌 주인공 이름이 댄 브릭스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댄 브릭스의 성격을 제스퍼 브릭스가 이어받았는지는 미지수이며 이 영화는 드라마에서 표현된 과거 IMF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스퍼 브릭스가 댄 브릭스의 아들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서운 눈나가 2단에게 박치기, 열차에서도 따라붙죠. 자, 또 중요 장면이죠. 유진 키트리지에게 뭔가를 건네는 부하의 모습. 이 남자는 아까 들고 가던 가방에서 웬 몬스터볼 3개를 꺼내 던지면서 말차 폭탄으로 타인의 건강을 침해합니다. 압력에 따른 머가리 반동 오졌고요. 이걸 가지고 토끼발을 떠올리는 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Hey, one thing. Rabbit's foot. What is it? Promise me you'll stay, I'll tell you. Send you a postcard. Fair enough. 토끼발은 원래 테러 조직에 판매될 예정인 한때 안틱 가시라고 불릴 정도로 파괴력이 광범위한 대량 살상무기 정도로 예상되는 맥거핀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진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괴로운 단어죠. 아까 그 험비와 아까 그 피아트 500. 드라이버가 안 보이는데 이 꾸진 차가 혼자 후진을 한다. 어떤 기믹이 들어간 작전 차량이 아닐까. 그렇다면 벤지 작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를 준비해놨어 이래서 갔더니 그 옆차도 아니고 이 차인 거죠. 여기서 토명이 꼭 잡은 손이 포인트고요. 이런 작은 차로 카체이싱을 하는 건 이탈리안 참 느낌도 좀 있네요.
전 여친 일사는 베네치아에서 메인 빌런하고 초반부터 칼 들고 싸우게 되나 각계 전투 중이던 일사가 위험에 처했으니 존앤 뛰는 톰형. 3편에서 참 많이도 뛰었는데 또 뜁니다. 뭔가 난 아직 건재하다 이런 느낌. 아무튼 베네치아와 사막에서 전 여친 일사의 운명이 다하고 전 여친한테 받은 열쇠로 현 여친 앞에서 마술쇼로 재롱을 부리는 톰형. What's the matter? You've never seen this trick? 1편에서도 장르노 앞에서 이런 맛으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른 게 있다면 깜찍한 표정이죠. 다음은 노르웨이 바이크에서 영국 기차로 교묘한 교차 편집 되겠고요. 와, 이 형은 또 매달렸어.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매달리더니 이 정도면 매달림 성애자죠. 무서운 누나가 쫓는 건 화이트 위도우. 여기에도 또 레이스. 노르웨이 바이크 신과 사막, 얼음 호수 및 다 2단 혼자 움직이죠. 자, 다음 장면도 살짝 중요합니다. 유진 키트리치와 함께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소우 1편에 나왔던 캐리 엘위스죠. 뒤에 있는 감청 장비엔 릴 테이프가 돌고 상황판은 온통 브라운관에 키보드 등 심지어 브라운관은 오래되고 컨디션이 제각각이죠. 소품팀 이거 구하려고 죽어놨겠다 싶고요. 어떤 신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령과 임무 수행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렇듯 완전 구식의 아날로그 장비만을 쓰는 것 같습니다. 존윅의 컨티넨탈 오피스도 그렇죠. 해킹을 방지하고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모도와 VIC-20이라는 컴퓨터와 유선 전화를 썼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이들이 어떤 국가나 기관 산하에 있지 않은 초월적인 활동을 표방하는 비밀 조직이 아닐까. 아까 말차 폭탄이 터지기 직전 상황을 보면 어떤 정보 조직 간부들을 싹쓸이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정세를 뒤흔든다기보다는 다른 첩보 조직들의 괴멸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 대사에서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진실을 지배할 기회, 선과 악은 우리가 정한다. 네가 지키려 하는 이상은 없다. 어느 편에 설지 정해. 키트리치가 제 예측대로 여러 정보 조직 생활을 해왔다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 또는 집단이 희생되는 꼴을 하염없이 지켜봤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선과 악의 인지 부조화가 왔다. 그렇지만 이단헌트 너만큼은 내가 정말 인정하니까 결정해라. 뭔가 이런 느낌인 거죠. 기차 내부 장면에선 이게 고전적으로 복각된 관광열차임을 보여주고 열차 위 장면도 1편과 비슷하네요. 그 다음 석탄을 실은 채석장 증기기관차가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승객들이 탄 뒷부분 객차를 끊는 모양입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따라오던 뒷객차가 끄트머리에 걸리거나 해서 언차티드2처럼 대충 그런 느낌 예상해봅니다. 이 기차 장면에도 사연이 좀 있는데요. 원래는 알프스에서 찍으려다가 폭발 장면 승인을 스위스 정부가 거절. 그 다음 폴란드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인 앤드류 엑스너란 사람한테 연락해서 알아봐 달라니까 폴란드 국영철도 측이 한 호수 위에 철교를 제안해서 맥커리 감독이 폴란드로 장소 헌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1912년에 만들어진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찍겠다니까 지역당국, 역사가, 철도 애호가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 다리가 폴란드 문화재 등록부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커리 감독이 폭파까지는 아니고 이미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은 손상될 수도 있다 이랬더니 아예 정식으로 문화재 등록을 맞춰버리고 앤드류 엑스너가 맥커리 감독과 톰형, 파라마운트 측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영국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톰형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뛰고 노르웨이에서 미친 바이크 점프를 끝으로 예고편은 끝납니다. 자, 몇 가지 추가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이 예고편 교차 편집을 잘게 쪼개서 빡세게 해놨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건 2단이 팀과 함께 있는 전반부 이후 일사 파우스트가 빠지고 그레이스 합류 후 쭉 갈 것 같고요. 키트리치의 조직이 존재하며 그와 2단의 관계가 어떤지가 중요 포인트. 둘째, 이단헌트의 은퇴 가능성입니다. 톰 크루즈가 25년이나 연기한 이단헌트라는 캐릭터는 파라마운트가 7, 8편 동시 제작 고사인을 단번에 내버렸을 만큼 흥행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영화의 플롯은 전혀 공개된 바 없지만 이번 7, 8편으로 이단헌트는 IMF를 졸업하고 세대 교체가 된다는 설도 유력하죠. 하지만 파라마운트도 톰 크루즈도 맥커리 감독도 8편이 끝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반응 좋고 돈 되고 건강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셋째,
이 영화는 18개월 동안 2편 분량을 촬영했고 시리즈 사상 최대 규모 및 제작비를 투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톰 크루즈는 자신을 완전히 갈아 넣었고 제작자이자 주연으로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목숨까지 걸어가며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톰 형은 원래 계약서대로 극장 독점 상영 3개월을 원했고 영화사 파라마운트는 극장 상영 45일 후 OTT로 보내고 싶다고 대립하면서 법정 배틀로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이번 7편 이후에 재논 이야기로 합의합니다. 일각에선 이 영화가 코로나로 제작비가 늘어 2억 9천만 달러를 썼는 데다 톰 크루즈는 7편에 추가 제작비를 영화사에 요청했고 7편을 찍으면서 8편도 일부 찍기 위해 영화사 측이 아직 각본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요구해서요. 톰 형은 톰 형대로 영화사는 영화사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넷째, 예고편 공개일이 예상 외였는데요. 크로아티아 자막판 예고편이 유출되고 24시간도 채 안 돼서 공식 루트로 예고편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아바타2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여러분과 같이 기다리면서 이 영화 꾸준히 추적해보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졌습니다.